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도 그동안 친윤정부에 이렇게 거다지 나와서 결국은 대통령이 제 갈 길을 가도록 충원하고 공헌하고 쓴소리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렇게 하지 못하면 결국은 누가 부담되는 이제는 대통령한테 부담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국민과 이렇게 질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자극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런 의견을 정말로 원래 국회의원은 다 지역구를 갖고 있잖아요. 그 지역구에서 들리는 여론을 대통령 비서실에 전달하고 대통령 비서실은 있는 대로 보고를 해서 대통령이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화를 정립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국민의힘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청문회 자격조차 없었던 이부위원장의 어떤 사표는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권에서 인사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검증 시스템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여야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청문회 변화 필요성이 좀 제기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을 다 평가한다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과정을 다 들여다본다는 게 거의 어려운 문제고 또 아무래도 인사할 때 보면은 같은 진정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후한 점수를 주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는 바로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제 대통령이 취임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좀 적었을 거라고 짧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수 전 교육부 지금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 논문 같은 건 늘 상시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카피킬러에 넣어보면 논문 표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도 안 고쳤다는 것이고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너무 방심했다. 그러니까 의원이고 그동안 늘 봐왔는데 늘 웃으면서 의정활동하고 그러니까 의원들 사이에서는 괜찮은 의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절차적으로 어떤 검증하는 것을 그래도 꼭 절차적으로 넣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좀 성급하게 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강준 국민통합비서관인가 이래 해서 그렇게 사퇴를 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보수 진영 후보 정모 씨가 추천을 했다고 그렇게 했던데 그런 분이 얘기하면 아무나 갖다가 꼽습니까? 그것은 아마 누구 한 사람한테만 물어봤어도 그건 안 된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의 인재를 발탁하는 경로가 이게 어떤 공식화되지 않고 제대로 지금 안 갖춰진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믿는 사람도 그런 절차 시스템을 밟아서 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인사검증에 또 부실했던 점을 이제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좀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대통령실에서도 브리핑을 하면서 인사검증 시스템을 재점검할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이제 낙마한 후보들이 발생한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방지되지 않도록 조금 돌아봐야 될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아무래도 이제 인수 없이 출범한 정부다. 오늘은 먼저 야당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이 오늘 하루 2차례나 의원총회를 열고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제시한 혁신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또 진실게임 양상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 혁신안을 둘러싼 당내 상황을 그새 좀 어떻게 좀 진단을 하고 계세요? 오늘 2차례 요청을 했는데 혁신안 결론 못 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10번 해도 결론 안 납니다. 처음부터 혁신의 시작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혁신이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요. 국민들이 원하는 것도 그런 모습도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혁신도 시와 때가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일 먼저 인적 청산하는 게 제일 쇼킹하고 보여주기 좋지만 누가 누구를 칩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도 쌍권, 양권 얘기했다가 그냥 물러나는 것이고 또 그 이후에 지금 윤희숙 위원장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게 나름대로는 몇 가지는 안을 성사한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것까지 마치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 갖고 논의를 차근차근 시작했어야 되는데 전환길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던 4사람을 거론하면서 거취를 밝히라 이렇게 폭탄을 터뜨렸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송원석, 나경원, 장동혁, 윤상현 이런 사람 이름이 거론됐는데 이름이 거론되게 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그 사람들이 어떻게 거취를 어떻게 밝힙니까?
지금 원내대표는 그만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탈당하는 얘기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희숙 위원장이 처음부터 이걸 차근차근 혁신의 로드맵을 좀 만든 다음에 또 기준을 만들어 가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불쑥 그냥 술탄 터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내부는 누가 차근차근 컨트롤 타워를 가지고 이 혁신을 해가겠다고는 로드맵을 못 만들고 그냥 불쑥불쑥 자기 정치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송원석 지도부는 사실 힘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 대선 패배 이후에 그냥 급조한 이런 지도부이기 때문에 송원석이라는 사람은 누가 압니까? 모르잖아요. 잘.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막 붙어 있는데 강력한 리더십도 없지. 근데 수시로 이렇게 막 총기 난사하지. 이런 누가 혁신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윤희수 혁신안 내용은 저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그게 서로 내용도 상충되고 하루아침에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의원들의 블랙리스트 이름을 자꾸 거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지금부터 자기 정치 하지 말고 자기 정치란 뭐예요? 나와서 찾다드는 거거든요. 언론에 받아서 기분 좋고 이러다 보니까 다 당은 난리를 받는 건데 경선을 하기로 이제 했잖아요. 전당대회를 하기로 했으면 전당대회에 모든 걸 걸어야 돼요. 근데 전당대회에 나온 당권 주자들이 이제 계엄이 어떻고 탄핵이 어떻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건 국민들이 다 알아요. 그 과정에. 그 당시에 탄핵에 찬성했다 반대했다 이런 거 후보 단일화했다 반대했다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국민들을 믿고 이제 지금부터 앞으로 당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하는 나름대로 혁신한 미래에 대한 비전을 내놓고 경쟁해야 돼요. 경쟁한 다음에 그리고 그 결과에 승복을 하고 새로운 당 대표가 나오면 그 당 대표가 혁신을 차근차근 만들어간다. 이런 게 필요하고 좀 제가 말씀 좀 길긴 한데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설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엄 그다음에 탄핵 대선 패배까지 백서를 만들어야 돼요. 그때 이 당을 어렵게 만든 사람들은 100% 당 공천에서 탈락시킨 걸로 할 필요가 있다. 이걸 선언을 한다. 이렇게 장기 로드를 만드는 게 필요하고 사실은 저 같으면 TK에 제가 중진 같으면 저도 불출마 정도 한번 선언하겠는데 이분들이 지금 숨어 있어요. 소화기 피하자고 이런 모습도 좀 보기는 안 좋은데요. 그렇지만 그분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전당대회 중심을 두고 차근차근 혁신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자기 정치를 좀 그만해라. 이렇게 말씀드리죠. 어머니 답답함과 좀 안타까움을 토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상황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국회의원 박원선 전 국회의원과 함께 정치권 이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헌법재판소가